176조. 자, 먼저 나온 게 지구의 복사 평형이라는 말이 있어요. 지구의 복사 평형. 자, 이거 하기 전에 중학교 때 이런 거 있었어요. 봐봐. 여기 이건 지구, 이거는 태양, 여기는 대기권, 자, 태양 에너지가 이렇게 와. 100이 왔다고 치자. 100 중에서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들어오는지 기억나니? 70. 기억 잘하고 있네. 그래도 30은 어떻게 됐다는 얘기? 반사됐어요. 바로 30 반사되고 여기 들어온 거 얼마? 70인데 여기 도달하는 게 얼마냐? 50이야. 20 어디 갔니? 여기 흡수됐어. 대기에. 그래서 요 들어온 게 이만큼이야. 그러면 이제 파란색으로 해볼게. 들어오기만 하면 지구는 점점 뜨거워져서 온도 계속 올라가다가 폭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들어온 만큼 뭐 해줘야 돼요? 네, 보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50 여기는 또 뭐야? 20 나가야 된다는 얘기고, 총에서 다시 70이 나가야 되겠지. 색깔 바꿔서 얘기했는데 요 빨간색을 뭐라고 하자? 태양 복사 에너지. 태양 에너지인데 복사자가 붙었어. 복사. 뭔지 아세요? 중앙에 전달되는 물질 없이 물질의 도움 없이 전달된다는 얘기.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 지구 복사 에너지 이렇게 두 가지. 빨간색은 태양 복사 에너지고 이건 뭐예요? 지구 복사 에너지. 얼마가 들어와서 얼마가 반사되고 얼마가 흡수되고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부르는 말이 있어요. 열수지라는 열수지. 수지라는 말. 수지 타산이라는 얘기 들어봤니? 수지 타산이 뭔데? 내가 얼마를 벌고 얼마를 주고 뭐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얘기할 수 있어. 그런 계산인데 지구의 에너지 열수지 그러면 얼마가 들어와서 얼마가 나가고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얘기해. 자, 그때 들어온 만큼 나간다. 그때 뭐라고 표현할까요? 복사? 여기요. 여기 태양 에너지하고 지구 복사 에너지가 똑같아. 이걸 뭐라고 표현해? 복사 평형 상태라래. 복사 평형이 되면 특징. 온도가 올라갈까 내려갈까? 모든 평형에 공통점이 있어요. 평형은 뭐야? 변화가 없는 상태야. 그래서 여기서는 지구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거.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는데 문제는요, 흡수한 만큼 다 방출해버리면 지구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을 거거든. 근데 그 일부가 방출되던 일부가 대기에 들어가다가 다시 재방출되는 경우가 있어. 그때 우리는 뭐라고 부르자? 온실효과라고 얘기해. 그래서 평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 아닌데 평형을 이루긴 이루는데 어떻게 이루게 만들어요? 더 높은 온도에서. 그때 지구 온난화가 아니고 온실효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 한번 볼게요. 우선 복사 평형하고 온실효과 그랬어요. 복사 평형은 흡수한 태양 복사 에너지와 뭐하고 같아야 돼요? 방출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같은 경우야. 이때 특징 화살표 뒤에 있네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어. 일단 태양 복사 에너지를 먼저 볼게요. 우선 태양에서 방출되는 에너지지. 어떤 게 제일 많다 보고 체크해놓자. 가시광선 영역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발생한다. 태양 복사 에너지 중에서 제일 많은 건 뭐라고?
가시광선. 가시광선 말고 몇 개 더 있지 않니? 적외선도 있고 자외선도 있지. 지구 복사 에너지는 뭐다? 적외선이야. 이게 적외선 형태야 대부분. 이 두 가지는 기억하자.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적외선. 거기 뭐 어쩌고 뭐 온도까지 나왔는데요. 온도는 몰라도 돼. 근데 알아야 되는 건 뭐야? 태양 복사 에너지는 가시광선 형태로 대부분. 지구 복사 에너지는 뭐라고? 적외선. 요건 아셔야 돼요. 자, 온실 효과하고 지구 온난화하고 헷갈리면 안 되는데 온실 효과는 일단 긍정적인 거야. 표현 자체는. 왜 긍정적이냐 그러면은 지구의 온도를 높은 상태에서 평형을 만들어주는 거야 이거는. 근데 지구 온난화는 그게 너무 지나치면 뭐라 그래? 지구 온난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거기 보시면 지구 대기 온실 기체가 일단 태양 복사 에너지 대부분 통과시키는데 그때 지표에서 방출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일부를 흡수했다가 재방출돼. 그래서 평형을 좀 더 높은 온도에서 일어나게 만드는 걸 뭐라고 해? 지구 온난화 아니지? 온실 효과라 그래요. 그걸 일으키는 기체 뭐라 그러나? 온실 기체. 온실 기체. 그래서 온실 효과는 지구 온도를 어떻게 해? 높은 상태, 높은 온도에서 평형을 이루게 만들어줘요. 온실 기체 기억하자. 몇 개 기억하자. 온실 기체 대표 이산화탄소 가장 용 많이 먹고 있지. CO2야. 또 누구 있는지 알아? 메테인. 또 누구 있는지 알아? 수증기도 있어요. 수증기. 여러분 또 있다 그러면 뭐 여기서 한 두 개 더 기억하면 아산화이질소라는 거 있어. 아산화이질소 그다음 오존. 거기 산화라고 나왔네. 근데 산화나 아산화나 똑같아요. 아산화이질소, 오존 이런 것들이 온실 기체야. 사실 그 중에서 온실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건 누군지 아니? 수증기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제일 욕을 많이 먹지? 이산화탄소. 그 이유는 이산화탄소는 사실 공기 중에 얼마 없어요. 0.01% 이 정도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데이터가 그 많이 들어있어요. 어떤 데이터가? 산업혁명 이후에 이산화탄소 방출량이 늘었거든. 그때부터 지구의 기온이 같이 올라갔어. 그래서 그래프 그리면 둘이 거의 일치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지구 온난화의 주범은 누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산화탄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온실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기체는 아니야 거기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얘기. 자료 분석 한번 볼까? 자료 분석에 자 두 가지 경우가 나왔어. 첫 번째, 지구엔 대기가 없으면 어때? 그러면 달과 비슷할 것 같아. 지구엔 대기가 있으니까 현재가 이제 어느 정도 모습이지. 달은 어떤데? 뭐 얘기 들었죠? 달은 춥대. 지구보다 춥지. 원래 지구도 그 대기가 없으면 영하 한 15도 정도의 복사평형이 일어나는 게 맞거든. 지금 그렇지 않지. 그래서 영하 15도에서 뭐 18도 이렇게 가요. 근데 지금은 영하가 아니라 영상 15도 정도에서 나타나. 그거 확인하고 있어요. 대기가 없을 때 확인해보자. 일단 복사평형 상태에 왔는데 그 다음에 그 복사평형 상태인데 완전히 흡수했다가 완전히 거의 다 내보내는 수준이야 여기는. 근데 대기가 있을 때는 어떻게 15도 정도에서 평형을 이룰 수 있다. 그 화살표 중에서 뭐 들어온 건 똑같은데요. 나가는 것 중에 일부가 다시 재방출되고 있지. 그거 확인하셔야 되고. 177쪽 가보자. 자, 그 열수지라고 나왔는데 100%에서 일단 30% 반사이고 교과서 공통이에요. 교과서마다 살짝 수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좀 봐주는 게 좋아요. 여기서는 외워서 푸는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 자료 나왔을 때 우리가 해석하는 건데 그래도 교과서 거 봐주는 게 좋겠지. 70%가 흡수돼요. 지구의 반사율은 30%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구가 밖에서 보면 반짝반짝거리는 이유가 이게 30%의 반사 때문에 그래.
다음 지구의 복사평형 보면 70% 흡수해서 70%를 내보내니까 복사평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3번은 별표시지 열수지. 흡수량 방출량이 서로 같다 라고 나왔어요. 거기 들어온 거하고 나간 거 같은데 그 밑에 있는 그 표가 별표예요. 표가 문제 어떻게 나오냐, 그 중간중간에 수치 몇 개 빼놓고 거기다 집어넣으라고. 내가 이제 그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지. 수치 어떻게 계산하냐? 자, 하나씩 해볼게요. 우주는 뭐 별거 없어. 어떻게 반사된 거 30, 지구 복사 70, 흡수된 거 총 100이지. 방출 태양 복사 에너지 그대로 100이 어차피 반사된 것까지 합쳐서 100이야. 그건 문제 없는데 밑에 있는 대기하고 지표가 만약 나왔어. 대기 보고 있음? 대기 한번 보자. 대기로 향하는 화살표를 다 찾아봐야 돼. 태양으로부터 흡수한 게 얼마? 20 나왔지, 20. 자, 요거 22에 함? 70 중에서 20 흡수됐지. 그게 끝이냐? 아니야. 바닥에 닿았다가 들어온 것도 있지. 그거까지 계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20 화살표 확인했지. 빨간 거 중에서는 얼마가 지금 대기로 향하고 있니? 화살표 중에서 얼마? 132. 이 두 가지가 대기로 들어오고 있는 화살표야. 들어오는 것만큼 뭐 해야 돼요? 나가야 돼. 나가는 화살표의 합하고 같아야 돼. 그래서 20하고 132 합치면 150인데 150이가 나가는지 확인해 보자고. 어떤 거 두 개 나가고 있는 거 확인했어? 첫 번째 우주로 나가는 게 얼마예요? 58. 대기로 대기가 아니라 지표로 재복사되는 게 얼마예요? 94. 그래서 요거 152야 수치.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딱 뭐 대기라고 했으면 대기를 중심으로 들어오는 화살표의 합하고 뭐하고 같아야 돼? 나가는 게 같아야 돼. 지표 한번 보자. 지표로 향하는 화살표 확인해봤어? 두 개 있지.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여기 두 개 있는 거 봤어요? 그럼 그만큼 뭐 해야 돼? 나가야 되지. 나가는 거 보자. 우주로 방출되는 게 12라고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어디로 나갔어? 대기로 방출되는 게 144라고 확인해봤어요, 여기? 144가 아니지. 132지? 자, 그래서 그거 중요 표시 하셔야 돼요. 그 열수지. 문제 비워놓는다고요? 비워놓은 거에 대해서 수치도 알아야 돼. 또 뭐도 알아야 돼. 그게 어떤 건지 요거 매칭시켜야 돼. 자, 그래서 4번에 보면 그 중에서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건 누구니? 라고 하면 온실 효과를 일으키고 있는 건 뭔데? 그러면 지표에서 방출되는 얼마? 144 중에서 132가 결국 흡수돼서 재복사되지. 그게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거. 기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132 중에서 194 그거 94에 해당하는 거 그거 중요 표시해놓죠. 재방출되는 거 어떻게 그 그래프 저 사진 안에서 그림 안에서도 그거에 체크해놓죠. 94 뭔지 알겠니? 자, 밑에 있는 거 해볼까요? 했지? 자, 답을 확인해 볼게요. 1번 복사 평형 상태라고 표현하고요. 2번은 x5. 자, 이번에 1번은 계속 높아진다 그랬는데 계속 높아지니 답은 뭐야? 높게 유지된다. 그 다음에 3번은
복사평형 상태의 지구에서 나타나는 지표 대기 우주의 열 출입 관계에 얼마 받고 얼마 내보내고 얼마 재방출되고 이거 뭐라 그래요? 지구 열 수지. 열 수지라 그래요. 넘겨보자. 자, 지구 온난화 너무 많이 들었죠 우리가 살면서. 지구 온난화. 지구 온난화는 그 재방출 값이 점점 증가해 버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왜? 그 재방출 시키는 기체가 온실기체거든. 그 온실기체 양이 점점 늘면서 그렇게 돼. 대기 중 온실기체 양이 강화되어서 평균 기온을 상승하는 건데 온난화의 원인 언제부터 급격하게 증가한 걸로 보인다고요. 산업혁명. 그 전까지는 그걸 많이 안 썼거든. 화석연료를 거의 안 썼거든. 인간이 쓰는 화석연료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화석연료를 급격하게 사용하면서 석유, 석탄, 증기기관 발명됐죠. 도시화되고 공장 많이 생기고 그 얘기하는 거야. 그걸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온실기체 양이 증가해갖고 결국 화석연료의 연소 결과 나오는 누구?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의 가장 큰 원인이구나 이렇게 과학자들이 분석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맞는 얘기 같고. 자, 그래서 밑에 왜 그래요? 왜 그게 그 주범이야? 그러면 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래프 두 개 봤어요 지금? 어때? 거의 매칭하지 지금. 그래서 주범이다라고 볼 수 있어. 다른 것들은 뭐 어때요? 다른 것들은 별로 그 변화가 없거든요. 그 양이. 근데 이산화탄소만 변화가 컸어요.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지구의 기온을 높였다 이렇게 얘기하게 돼. 다음 자료 분석 한번 보시면 자연적 온실효과하고 지구 온난화의 과정 비교라고 그 밑에 그래프 나왔는데 왼쪽 거 오른쪽 거 한번 같이 볼까요? 왼쪽은 그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 화살표가 재방출 화살표가 작게 돼 있지 지금. 그건 자연적인 온실효과가 일어났을 때의 특징인데 오른쪽은 온난화가 강화되면서 어떻게 돼? 그 그래프 재방출되는 그 화살표가 어떻게 두껍게 표현했죠 지금. 그게 늘어났다는 얘기야. 그 밑에 보면 메커니즘이라고 나왔는데 온실기체 농도가 증가했어. 일단 흡수하는 복사에너지량이 증가했어. 온실기체가 말하는 거야. 흡수한 게 많으니까 어때? 재복사하는 것도 많아졌겠지. 그러면서 온실 효과가 강하고 열수지가 변동하는데 변동한다는 자체가 뭐야? 조합이 좀 달라졌는데 평형을 이루지 않는 건 아니거든. 평형을 이루는데 더 높은 온도에서 복사평형이 일어나면서 기온이 상승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179 좀 보자. 지구 온난화의 영향 너무 많이 듣지 않았니? 북극곰 얘기 많이 나오지 않니? 북극곰이 살 곳이 어때? 점점 줄어. 일단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어요. 해수면이 상승해 육지 면적은 줄어들어. 바다가도 서식지고 육지도 서식지인 거 맞아요. 틀리다는 얘기는 아닌데 일단 육지가 더 많은 서식지를 제공하고 있는 건 맞아요. 더 많은 동물들한테. 그래서 서식지가 줄어들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해수면은 왜 상승했니? 라고 만약에 서술형이 나왔어요. 그럼 두 가지 정도 쓸 수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빙하가 녹아. 그거 빙하 녹는 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 온도가 높아지면 모든 고체, 액체, 기체의 공통점은 있어.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해? 팽창이지, 팽창. 그래서 해수면이 상승의 원인 두 가지를 지목하라면 첫 번째는 빙하의 융해래요. 융해. 융이 뭔지 알아요? 고체 액체 되는 거예요, 이거. 용해 아니니까 그거 조심해야 돼. 빙하의 융해. 또 하나는 뭐야? 열팽창으로 볼 수 있어. 자, 그래서 기온 상승하면 빙하가 녹아. 빙하가 녹으면 동시에 어떻게 해? 열팽창, 온도가 높으면 열팽창한다는 거 공감하니?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수면이 상승하면 저지대가 침수되겠지. 사실 저지대에 사는 생물들이 제일 많아요. 고지대보다는. 해안가 근처에 사는 생물들이 제일 많아. 그래갖고 생태계 변화가 된다. 다음 이산화탄소 얘기 나올 수 있어요. 이산화탄소. 수온이 상승하면 용해도가 감소해요. 요거 우리 중학교 때 배우는 건데 기억나니? 기체의 용해도의 특징.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돼? 낮아져. 고체는 높아지거든? 근데 기체는 온도가 높아지면 오히려 도망간다는 얘기지. 활발해져서. 그러면은 결국
거기 보시면 오염도 감소함으로 이산화탄소가 대기로 방출되어서 온난화가 더 가속화될 수도 있다. 이게 완전히 악순환이지. 이게 온도 높아져. 그러면은 뭘 줄여야 돼요? 우리 탄소를 줄일 수는 없거든 절대. 근데 대기 중에 탄소를 줄여야 되는데 그 물 속에 있는 탄소가 더 빠져나오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이산화탄소로. 다음 빙하 면적 감소하면서 반사율 감소한다는 얘기도 나올 수 있어. 빙하가 거울 같은 거거든. 빙하가 있으면 반사율이 증가하는데 반사율이 감소하니까 흡수하는 게 더 많아지는 거지 오히려. 그래서 더 많이 흡수해서 온난화가 가속화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결과적으로는 계속 온난화가 가속되는 거네.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얘기고 기상이변이 증가해요. 이거 뒤에 뭐 엘니뇨 이런 거 나오겠지만 그런 것도 가속화될 수 있고 지금도 개판이지. 선생님들은 아들은 사회교과서에 이렇게 써있어요. 어떻게 써있냐면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요즘 학생들이 교과서 그렇게 안 써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너 어떠니? 사회에서? 그런 일 없는 거. 그런 애 없지. 사계절이 있긴 있다고 써있어 분명히. 근데 뚜렷하다고는 안 써있어요. 나한테만 해도 그래도 뚜렷했거든. 3333 거의 비슷하게 갔거든. 근데 내일 모레인가? 아침 기온이 2도가 되는 것 같은데 1도인가? 2도라고 돼 있더라고. 자, 2도를 오랜만에 만나고 어떤 주인인지 잘 기억이 안 나지. 나도 모르겠다. 그런 기상이변, 극단적인 날씨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고 질병이 증가할 수도 있고 식량 생산이 감소할 수도 있고 뭐 너무 많이 들었던 얘기들이죠. 자, 플러스 강의에 그게 이제 되먹임이라고, 되먹임을 다르게 표현하면 피드백이라고 얘기하거든. 원인이 결과가 되고 그 결과가 다시 원인이 된다는 얘기거든. 무슨 얘기냐? 지구 온난화가 돼갖고 일어난 일들이 다시 또 지구 온난화를 가속시킨다는 거야. 거기서 보시면 그 얘기가 이제 거기 보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 증발량 증가하면 또 대기 중에 수증 기량도 증가하고 결국 온난화가 강화된다. 빙하 면적 감소, 아까 얘기했듯이 반사율이 감소했으니까 또 지구의 기온이 높아지고 또 가속화되고 또 가속화되면 또 더 높아지고 계속 반복되는 거야.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해수 온도 상승하면 용해도 감소하고 요거까지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네. 대먹임을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지구온난화 대책 어떻게 해야 되니? 우리 할 수 있는 거 뭐 몇 개 되겠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니? 알게 쓰는 것밖에 없겠지? 알게 쓰니? 대충 살자. 자,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안 할 거야. 자원절약, 일회용품, 줄여. 이게 내 일회용품인데, 이거. 자, 그러고 나서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면 좋겠지만, 난 이거, 알지? 그러면 된다고. 되는데, 모르겠다. 트럼프는 상관없다고 하는 것 같은데, 트럼프 아니? 트럼프 알지? 트럼프는 이런 거 다 이딴 거 다 필요 없다고 하는데 모르겠다. 자, 국제적 노력, 협약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사실 뭐 이제 보면 생물 다양성하고 비슷해요 내용이. 생물 다양성 증가하고 감소 요인만 있잖아. 증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감소 요인을 억제하려면 어떻게 돼? 그거랑 다 똑같아. 이 앞에 생태계하고 생태계 평형 나오거든. 거기도 나오지. 생태계 유지 잘하려면 다 똑같아. 뭐 아껴 쓰래 자꾸. 자, 그렇게 나왔어요. 밑에 있는 4번에 같이 넣어보자. 인간의 활동으로 온실기체 농도가 뭐 하는 겁니까? 증가. 기온이 상승하는 거고, 해수면의 높이 상승할 수 있어요. 빙하 면적은 감소하고, 오른쪽 용어의 피드백이 되먹임이야. 알고 있었니 혹시? 아니요. 몰랐어? 피드백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아? 원인이 결과가 되고 결과가 원인이 되는 거야. 이렇게 변하면 이해해? 이해해? 진짜? 이해한 거지? 아마 교과서에 없을 거예요. 피드백은 되먹임, 순우리말. 자, 탐구 분석 가볼게요. 그 열수지 변동 탐구하기 실험이 나왔네요. 요거 A하고 B하고 자 500ml 플라스틱 페트병 A와 B에다가 물을 200ml씩 넣었어요.
이제 요 옛날 실험은 그냥 시꺼멓게 칠하고 왔다 갔다 했거든. 요번에 좀 다르게 가요. 뭐라 그래야 되냐. 새로운 표현력이 없네. 자, 페트병 B에만 이산화탄소 발포정이라고 아세요? 링티 같은 거지. 링티 알아? 먹어봤어요? 먹어보시면 네. 그래서 이산화탄소 발포정 딱 넣으면 치 하면서 이렇게 나오거든. 넣었다. 하나는 그냥 맹탕이고 하나는 뭐 이산화탄소 발포정 넣었다는 얘기죠. 여기서 발포정이 다 녹으면 페트병 A와 B를 적외선 조명 아래에 두고 1분 간격으로 10분 동안 페트병 내부의 온도 변화를 관측했더니 거기 적외선 그 램프는 뭐야? 태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죠. 페트병 내부의 온도 변화 둘 다 온도가 상승해. 계속 상승하나? 아니지. 다시 뭐야? 평형을 이루지. 평형을 이루는데 평형을 이루기 전까지의 특징은 뭐야? 흡수량이 방출량보다 많은 거지. 평형되는 그 순간부터는 둘이 같아졌어. 지금 같아졌는데 그래프 보시니까 B가 더 높은 온도에서 평형이 이뤘죠. 그럼 뭐 때문에 그런 거 같은? 이산화탄소가 온실기체 역할을 한 거지. 거기서 지금 B가 변화가 더 큰 까닭 물어봤으며 온실기체의 농도가 높아서 온실효과가 강화되어서 더 높은 온도에서 평형을 이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A하고 B하고 지구 비교, 페트병 A, 페트병 B, 그리고 지구 비교 이렇게 했을 때 페트병 A는 뭐야? 자연적인 온실효과가 일어나는 지구를 표현한다면 페트병 B는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된 지구를 표현할 수 있겠지. 자, 정리를 보시면요. 결국 지구 온난화와 지구 열수지 변화의 특징을 알 수 있어요. 결국 이산화탄소 때문이냐라는 얘기 또 한 번 여기서 하고 있죠. 온실기체. 탐구하기 문제 오른쪽 거 한번 해보자. 다음에 얘기해. 네.
자, 풀었어? 확인해보자. 자, 181쪽. 1번은 OX55. 2번에 적외선 조명은 태양 복사를 의미한다 그랬는데 지구 복사를 의미하는 게 맞겠죠? 지구 복사, 적외선이니까 지구 복사를 의미한다. 내가 선생님 아까 태양 복사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냐? 몰라. 내가 잘못 얘기했던 것 같다고. 싫어. 응?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했냐면 그 조명을 대충 보고 그냥 태양 역할이다 했는데 여기 태양 역할 아니죠? 잘 풀었나 봐. 그래도 OX5 맞았니? 응. 다 동그라미 나오면서 다 동그라미 나와서 이상하게 생각했어? 다시 봤더니 잘했네. 근데 자, 정정하겠습니다. 이 실험에서의 그 적외선 램프기 때문에 지구에서 다시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를 뜻하고 있지, 지금? 지구 복사 에너지가 맞겠네요. 적외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태양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일반 전등을 썼겠지. 다음, 2번에 앞에 탐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2번, 5번 나왔어요? 네, 2번, 5번. 다음 3번에 온도, 지구, 페트병 B의 온도 상승과 가장 관련 깊은 거 H 중에서 고르면 뭐라고 해야 되니? H. 페트병 B의 온도 상승과 가장 관련이 있는 에너지 이동을 골라라 했는데 뭐가 있냐면 거기에서는 H 뭐 나왔어요? G? H? H도 맞긴 맞는데, 그러니까 H도 맞을 수 있는데 가장 관련 있는 에너지 이동을 골라라 그랬으면 뭐라 해야 되냐? 일단 F라고 하는 게 맞겠지. F에서 시작되는 거거든 결국은 에너지가 온실기초에 의해서 흡수되는 거 있잖아. 지표에서 방출되는 게 그게 영어 조금 헷갈린 것 같다. 그렇지? 생각하기 나름인데 너 재방출을 지금 답으로 한 거지. 너 잘못한 거 같진 않은데 어쨌든 결국 온도 상승과 가장 관련 있는 거 페트병 B의 온도를 상승시킨 건 누구야? 결국은 재흡수된 애가 페트병 온도를 상승시킨 거야. 왜 그게 너 지금 H가 아니고 F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은 H는 뭘 상승시켰니? 지표 온도를 상승시키는 거고 F는 뭘 상승시킨 거니? 대기의 온도를 상승시킨 거지.
근데 여기에서 지금 두 가지 페트병의 역할을 한번 보셔야 돼요. A하고 B는. A는 그냥 자연 온실효과라고 표현을 했었고, B는 그 온실기체가 있는 상태에서 흡수한 걸 표현했으니까 결국 뭐야? F가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냐고? 문제에서 B의 온도 상승하고 관련있는 거 찾으라면서 그래. 다음. 대기 중 온실기체의 농도가 높아질 때 증가하는 에너지 이동을 A, H 중에서 쭉 고르세요. 그래서 온실기체 농도가 높아질 때 일단 E도 커지고 E 커지겠지. 그 다음에 F 커지고 당연히 H도 커지겠죠. E, F, H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 E, F, H. 다음 4번 가볼게요. 알아보고자 하는 목표를 설명하세요. 그런데 온실기체 종류에 따른 온실효과 차이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썼니? 두 개 같은 농도의 이산화탄소하고 메테인 넣었으니까 이번에는 무슨 실험이니? 온실기체 종류마다 온실기체 온실효과가 누가 더 강해 이걸 보는 거거든? 그래서 온실기체 종류에 따른 온실효과 차이 이렇게 해서 쓰는 게 맞겠죠? 다음 5번에 답은 2번 나왔어요. 2번. 기억부터 한번 해결해 볼게요. 나에서는 온실효과가 일어나지 않는다. 온실효과는 둘 다 전부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틀린 것 같고. 니은 기억은 15.7보다 작다. 이건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디귿 달은 나보다 지구 온난화가 심해진 지구를 나타낸다. 다보다는 뭐야? 이산화탄소량이 많아요. 거기서 보면. 그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온도 상승률도 크다. 라가 지구 온난화가 심해진 지구에 비교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 넘겨보자. 자, 지구 열수지라고 뭐 심화 강의는 요거 시간 되면 읽어보는 걸로 하고, 뒤에 있는 문제, 제 시간 어떻게 되지? 12번까지만 풀어보자. 12번까지만 풀어보고 맞추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단원 나갈게. 자, 186쪽으로 가보자. 186쪽. 자, 제목을 보면 지구 환경 변화와 인간 생활 나오는데 이름이라고 대표적인 주제를 얘기하면 엘니뇨와 사막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는 엘니뇨와 사막화를 하기 전에 먼저 대기 배순환에 대해서 알아보자. 지구가 몇 도 기울어져 있는지 아니? 혹시? 기울어진 건 알지? 왜? 이 동그라미 못 그리냐 오늘. 몇 도 기울어졌지? 지구가 23.5도 기울어졌어요. 이렇게. 네. 여기서 여기 적도. 여기는 뭐야? 90도. 여기도 90도인데. 여기는 북이 90도, 여기는 뭐야? 남이 90도, 여기는 저위도, 여기는 고위도지. 그랬을 때 일단 에너지 불균형이 있어. 어디가 에너지가 많이 갔지? 여기 저위도. 그래서 이쪽은 에너지 과잉, 이쪽은 에너지 부족. 자, 여기서 뭐가 일어나냐면요, 둘 사이에 그 공기 대류가 일어날 건데, 여기는 상대적 고온 지역 맞니? 여기는 상대적 뭐니 얘들아? 저온. 고온이면 무슨 기류? 상승이야. 그래서 이쪽 공기 상승, 이쪽 공기는 하강돼갖고 전체적으로 이런 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대기 대순환의 첫 번째 원인을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원인은 뭐 때문이니? 온도차 때문이야. 온도차, 에너지 불균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이쪽은 상대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받았고, 이쪽은 적게 받았지. 그래서 에너지 불균형에 의한 온도차가 큰 순환을 만드는 거 맞아. 근데 실제 순환이 이렇게 돼 있나?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어떻게 돼 있냐면 세 개로 끊을 수 있어요. 0, 30, 60 이런 식으로. 실제 순환을 그려볼게요. 실제 순환을 그려보면
이렇게 순환하다가 한번 끊겼어. 이렇게 순환하다가 한번 끊기고 결국 순환이 총 몇 개로 존재한다. 이걸 세 개의 순환세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왜 끊겼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보자. 만약에 뭐하지 않았으면 처음에 그린 모습이 맞아. 뭐하지 않았으면 친구가 이거 하지 않았어. 뭔데? 자전. 근데 자전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일직선으로 하는 게 아니라 휘어져 불다가 끊어지는 거야. 그래서 총 몇 개의 순환세포가 나타나냐? 그럼 답은 뭐다? 세 개야. 그 세 개의 순환세포 나타나는 이유. 대기 대순환이 각각 북반구 세 개, 남반구 세 개거든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지금 들어보니까 두 가지를 만약에 쓰라고 했으면 첫 번째, 일단 순환 자체를 일으키는 건 뭐다? 에너지 불균형이야.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세 개로 나눠지는 이유는 뭐다? 자전이야. 여기까지 우선 가볼게요. 대기의 대순환은 뭐니? 대기가 크게 순환하는 거지. 지구 전체 규모의 큰 순환을 뜻해. 여기 첫 번째 줄에 나왔네요. 두 가지 체크할까요? 우리 에너지 불균형과 지구 자전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1번에 에너지 불균형 그것 때문에 뭐야? 온도차가 나오고 온도차 때문에 결국 뭐야? 순환이 시작된 겁니다. 여기서는 자전 영향 때문에 결국 세 개로 나눠지는 거고. 예, 이름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여기는 무역풍. 그리고 기억하는 방법이 이쪽은 시계야. 시계. 이쪽은 뭘까? 반시계고. 데칼코바디예요. 양쪽에. 여기 북반구, 여기는 남반구. 근데 보통 거의 90% 이상의 확률로 여기 다루는 학교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고, 우리는 어딜 다뤄야 돼? 북반구를 다뤄. 왜? 여기 살고 있지 우리는. 그래서 여기 방향 바람 그리면 여기는 동풍, 여기는 서풍, 여기는 뭐야? 동풍이거든. 내가 그릴 때 지금 이거 반시계라 그랬어. 시계라 했냐? 반시계라 했냐 아까? 선생님 시계라 했니? 반시계. 잘못 얘기했어. 이쪽은 반시계, 이쪽은 시계야. 그래서 동풍, 서풍, 동풍이고 이름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뭐라 그래? 이 동네 영도에서 30도 지역에 부는 바람 이름 뭐야? 무역풍. 30에서 60도 중위도 지역 아니니? 우리 동네 여기 속해 있네. 무슨 풍 부는지 알아요? 여기서 만들어지는 순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큰 바람 편서풍이야. 이쪽은 극동풍. 이렇게 세 가지의 바람이 불어. 바람은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세 개. 다음 얘들아, 너희들 안동대 너희들. 자 여기 요거하고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공기순환이 이렇게 일어났어. 여기는 상대적 고온 지역이고 여기는 뭐라 그랬지? 좋은 지역이야. 올라가고 있죠. 무슨 기류? 상승. 여기는 하강하고 있어. 고온 지역은 상승하고 저온 지역은 하강한다. 뭐 이거 알겠어? 고기압, 저기압을 한번 해볼까? 이거 고기압이게 저기압이게. 이쪽이 뭐지? 저기압이에요. 기온하고 거꾸로 가야 돼. 위쪽은 고기압이야. 그리고 고온 지역은 저기압이고 저기압일 때 상승하니까 이쪽에 뭐가 많이 만들어져요? 구름 많이 만들어져. 그래서 이쪽은 강수량이 어떻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 많고 이쪽은 상승이 아니라 하강기류예요. 4만원 때 구름 생성 과정에서 1단계가 뭐야? 공기가 상승해야 되거든? 근데 공기가 하강한다는 얘기는 구름이 생기는 게 아니라 구름이 소멸되고 있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쪽은 강수량이 낮다. 다르게 얘기하면 건조해 이쪽은. 자, 요걸 바탕으로 한번 여기 움직임을 한번 볼게요. 요렇게 올라가네. 자, 여기 영도 지역에 대해서 물어봤어. 고압대, 저압대 중에 하나 표현해야 돼. 고압대, 저압대. 여기 뭐지 그러면? 저압대야. 자, 30도 지역은 뭐니 그러면? 전체적으로 내려오고 있지. 여기 뭐야? 고압대야. 여기는 저압대고 여기는 고압대야. 고압대, 저압대 쪽에는 뭐가 많이 온다 그랬지? 비가 많이 온다 그랬었지. 고압대 쪽은 비가 거의 없거든? 비가 거의 없으면 건조하고 비가 거의 내리지 않으면 뭐가 될 수 있냐면 사막이 될 수 있어요.
주로 사막이 분포하는 곳은 30도 지역이에요. 왜냐고 그러면 이거 뭐야? 코아티 지역이에요 지금.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다 30도 근처 쪽에 있는 산악 지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뭐 기억하셔야 되냐? 대기 대순환에 요거 방향과 이름 기억하셔야 돼요. 일단 이건 동풍이에요, 동풍. 요건 서풍이에요. 요건 뭐야? 동풍이야. 근데 이쪽은 뭐다? 반시계로 돌아가. 혹시라도 이쪽 물어보면 어떻게 해주면 돼? 데칼코만이에요, 여기서. 요 반대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 이쪽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 그래서 자, 시계 아니야 근데? 왜 반시계라 그랬어? 시계잖아 저기 북방구가. 왔다 갔다 하는구만. 다시 최종 틀리면 안 되니까. 처음에 말한 게 맞아요. 선생님 지금 선생님 오락가락 하는 거 같아. 아침이라서.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다시 정리해보자고. 북방구의 방향은 다 뭐다? 시계야 시계. 저 남반구가 반시계예요. 시계 아니야. 봐봐. 시계지. 이 시계 이거 얘기하는 거네. 이 얘기는. 자, 그래서 186점 한번 같이 정리해볼까? 너도 피곤하지 약간. 얼굴 피곤해 보인다 너도. 뭐 다 피곤하지 아침에. 자, 그랬을 때 왼쪽에 있는 거 그 그래프 본 적 있죠? 중딩 때 본 거 같지 않니? 그랬을 때 영도 지역은 에너지 과잉이고 그 다음에 주변 지역은 에너지 부족, 이제 극지방을 얘기하는 거고 그 차이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 대기, 두 번째는 해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첫 번째 배운 거는 대기고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해수의 움직임을 뭐라 그러지? 해류라 그래. 해류. 밑에 자, 해류의 표충선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해수면 위에서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에서 결국은 뭐야?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이에요. 이거는 그거에서 해류가 만들어지고 그걸 해류의 표충순환이라고 하는데 일단 정리해서 얘기하면 요거 하이탑이니까 그거 나왔지. 보통 교과서에는 없어. 그래도 알아야 되는 거, 그래도 하나도 알고, 그래도 알아야 되는 거 콕 집으면 이쪽에 있는 해류하고 이쪽에 있는 대표적인 해류는 알고 있는 게 좋아. 여기는 북적도 해류예요. 이름이 북적도 해류. 이거는 북태평양 해류야. 자, 북적도 해류하고 북태평양 해류는 그래도 동그라미 쳐놓자 거기다가 북적도 해류를 만든 바람은 무슨 바람이라는 얘기? 무역풍이야. 그 다음에 북태평양 해류를 만드는 바람은 무슨 바람이라는 얘기? 편서풍이라는 거야. 정리해보면. 그래서 그 그림 밑에 보시면요. 이런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해주는 역할을 하는 두 가지는 대기 그리고 해수의 흐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밑에 있는 중요 개념 체크 한번 가보자. 위도. 얼마를 경계로 위도 참 이 위도 기억하는 방법 38선이라고 알지? 38도 딱 떨어져요. 희한하게도 38도 부근을 경계로 과잉 부족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어요. 대기 대순환의 무역풍에 의해 형성된 표층의 이루는 어디에서 어디로 오른다. 무역풍이라고 했었지. 여기 무역풍 동풍이야. 이거는 뭐야? 편서풍이야. 그래서 어디에서 어디로 해요? 동쪽에서 서쪽이다 이렇게 쓰시는 게 맞아. 북태평양의 이루는 뭐라고 써야 돼? 그러면 서쪽에서 동쪽이다 이렇게 써야 돼. 자, 187쪽에 엘니뇨. 들어봤니 엘니뇨? 들어보구나. 들어봤어? 어디 들어봤는데? 어디 들어봤지? 뉴스에서 나오긴 나오겠지. 축구 좋아해? 응. 해외 축구도 좋아해? 이제 많이 보고 요새는 많이 보고. 토레스라고 알아? 토레스? 토레스 알아? 들어본 것
토레스 그뭐 피파 이런 데서 좀 좋은 카드 아닌가? 모르겠네. 자, 옛날에 토레스 별명이 엘니뇨였거든. 아니야, 잘 모르겠다. 잘 모르지 너. 자, 중요한 사실은 아니고. 자, 엘니뇨에 대해서 엘니뇨는 일단 영해에서 30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면 무슨 풍지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무역풍 지역이야. 엘니뇨하고 또 뭐가 있냐면 라니냐라고 있어요. 엘니뇨 라니냐, 엘니뇨 라니냐, 엘니뇨. 이거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평상시를 알아야 돼요. 평상시. 자, 평상시 모습 선생님이 자 평상시를 외우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 평상시를 기억하고 있는 게. 평상시 여기 동태평양이라고 하고 여기가 서태평양 지역이야. 이 평상시 걸 정확하게 그리는 게 제일 중요해. 동태평양 동태평양이라고 나올 수도 있지만 이쪽은 페루 연안이라고 할 수 있어. 이쪽은 무슨 나라가 있냐? 인도네시아가 있어. 인도네시아 연안 또 페루 연안 이렇게 얘기해. 자 들어봐. 무슨 풍이라 했지 여기가? 무역풍이라 했었지. 무역풍의 방향 동쪽에서 뭔데? 서쪽이야. 여기 동네 바닷물이 따뜻하겠니? 안 따뜻하겠니? 겁나 따뜻하겠지? 따뜻한 물이 이 무역풍에서 이쪽으로 이동하게 돼요. 이쪽은 따뜻한 물이 가는 쪽이고 이쪽은 따뜻한 물이 이동하는 쪽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쪽이 뭐야? 고온이 되는 거야. 선생님 일단 바람 한번 그려볼게요. 무역풍의 영향으로 결국 이런 흐름이 생겨. 바닷물은 이거 따라가야 돼요. 바닷물의 흐름도 이렇게 생겨. 자, 그래서 무역풍의 영향으로 평상시 이쪽은 상대적 무슨 지역이라고? 고온. 이쪽은 상대적 뭐? 저온. 둘 사이 순환 한번 그려볼게요. 고온은 무슨 기준이? 상승. 여기는 하강. 해서 이런 순환이 일어난다고 공감합니까? 고온 지역은 상승 기류고 여기서 뭐가 많이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구름 없어 여기는. 그래서 평상시에 동태평양, 서태평양 날씨 물어보면 기후 날씨가 아니 날씨는 하루하루 변하는 거 기후는 전체적인 거니까 비 많이 오겠냐 안 오겠니? 강수량이 많아요. 기억하자. 강수량이 왜 많아? 그러면 요것 때문에 그래. 강수량이 높고 상대적으로 무슨 기압이야? 여기가 고기압 저기압. 여기에 또 요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이쪽 내용. 그래서 강수량이 높아 저기압이야. 여기서 이 동네는 비가 많이 와 상대적으로. 이 동네는 강수량이 적겠지. 강수량이 적은 무슨 기후를 갖고 있다고 평소에는 건조해 여기는. 그러다가 여기가 상대적 고기압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바닷물 순환도 여기 마찬가지예요. 안 보이는 쪽도 이렇게 또 돌고 돌아요. 갈 수만은 없어. 그때 요거 있잖아요. 요거 중요해요. 아래쪽에 차가운 물이 이렇게 끌어져 올라오는 현상이라고 얘기하거든. 이걸 용승 현상이래. 용승. 이 동네는 용승되고 여기 용승 안 되잖아. 그래서 이 동네는 용승이 활발하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요 밑에 있는 물질, 차가운 물질을 끌어올려. 끌어올리면 뭐가 좋냐? 밑에 있는 아주 중요한 양분들이 같이 올라오는 거거든. 용승이 활발하면 이 찬물 속에 있는 양분하고 이 뜨거운 물 속에 있는 양분이 섞여. 저 동네는 양분이 많다는 얘기, 물고기 밥이 많다는 얘기야. 용승이 활발해서 이거 뭔데 그래서 여기는 어획량이 황금어장이에요 거의. 그래서 이쪽이 어획량이 많다. 여기 이제 평소 상황. 요거 정리해 놓자고. 다시 한번 선생님 정리 한번 해볼게요. 평소에 어때요? 그러면 동태평양 일단 상대적으로 저온이야. 이쪽은 서태평양 쪽은 고온이야. 서태평양 쪽이 구름이 많이 발달해서 강수량이 높고 이쪽은 강수량이 적은 건조한 기후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요거까지 같이 연결할게요. 이쪽은 대신 용승이 활발해지면서 여기 어획량이 많다까지. 이제 엘니뇨 갈 거예요. 선생님 엘니뇨. 엘니뇨가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일단 엘니뇨는 왜 일어났냐에 엘니뇨가 뭔데? 그러면 정의는 이거야. 무역풍의 약화 현상이에요. 약화. 요 흐름이 약해요.
이 반대 흐름이 없었냐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풍 때문에 이런 흐름이 생겼거든. 근데 여기 약해지면서 역풍 불어가는 거야. 이제 이번에는 역풍이 불어서 이 흐름이 반대가 되는 걸 뭐라 그래? 엘니뇨라고 해. 이게 결과는 이래요. 결과는 여기하고 상황이 역전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이렇게 온다고. 그래서 왜 그래요? 왜 무역풍이 못 해가고 약화돼요. 결국은 무역풍이 약화돼서 흐름이 이쪽 흐름이 생기고 구름이 오히려 이쪽으로 생겨서 상승 기류가 이렇게 생기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고? 엘니뇨 현상이에요. 여기부터 정리해보자. 비가 많이 왔거든 그동안은. 근데 엘니뇨가 발생했을 때의 특징 상승 기류야 하강 기류야? 하강 기류지. 하강 기류가 생기면서 어때? 비가 많이 오든지 비가 안 오게 돼요. 그래서 건조한 기후로 바뀌어. 여기는 반대로 여기는 지금 구름이 근처에서 만들어지고 있지. 그래서 이쪽은 강수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띠게 되고 이 흐름이 이렇게 됐으니까 바닷물 위로 가던 힘도 약해졌겠지. 이 용수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강화됐을 것 같아? 약해졌을 것 같아? 요것도 약해지면서 어획량이 줄어드는 여기 뭐다? 엘니뇨야. 엘니뇨 결과적으로 엘니뇨를 해석하면요 어떻게 돼요? 평상시 형태가 반대가 되는 걸 얘기해. 뭐도 있다 그랬지? 라니냐도 있거든? 라니냐는 무역풍이 강화된 거야. 강화되면 어떻게 되겠니? 이 현상, 처음에 평상시 형태가 강화되면 여기는 고온이고 강수량이 많다 그랬잖아. 근데 강수량이 너무 많아지면 뭐라고 하죠? 우리는 뭐 홍수 같은 게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이쪽 강수량이 너무 적어져서 너무 건조해지는 뭐야? 가뭄이 생길 수도 있는 그 현상을 뭐라고 얘기해? 라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엘니뇨는 별 3개예요. 학생들 통합과 개정된 걸로 수능본 첫 세대인데 거기에 엘니뇨 나올 것 같습니다. 엘니뇨. 그 25문제 시험 보거든? 수능? 알고 있어? 그 중에 엘니뇨 무조건 나올 것 같아요. 어쨌든 자, 엘니뇨가 뭐니? 그럼 뭐라고 할래요? 엘니뇨 뭐라고 할 건데 일단 엘니뇨 현상은 뭐하고 뭐의 상호작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기권과 습권의 상호작용이에요. 이거는 그 바람에 의해서 표층에서 흐름의 변화로 발생하는 겁니다. 평상시 어때? 평상시가 제일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지. 평상시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평상시가 뒤집어지는 게 엘니뇨고 평상시 상황이 강화되는 게 뭐다? 라니냐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거기서 무역풍의 약화, 엘니뇨는 무역풍의 약화야. 라니냐는 오른쪽에 있어요. 무역풍의 강화야. 네, 평상시 동태평양 뭐라 했어? 동태평양, 서태평양 확인했니? 중요한 거 해보자. 서태평양 전체적으로 결론이 뭔데? 강수량이 많은 지역이지? 기온 고온. 동태평양은 어떤 지역이야? 강수량이 적고 건조한 지역이야. 여기는 고기압이고 하강이고 용승 찬해수가 올라와서 밑에서 끌어올려주면서 우선 기온도 낮아지고 근데 하나 좋은 점을 했어. 어획량이 많아진다 했었는데 어획량 없네. 어획량 쓰자 거기다가 어디가 어획량이 많다고 평소에 동태평양이야. 다음 엘니뇨 발생하면 결국 따뜻한 해수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표층선이 높아진다. 이거 아셔야 돼요. 따뜻한 해수가 두꺼워지고 어디 동태평양의 용승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따뜻한 해수가 평상시보다 더 적게 이동한다. 동태평양은 결국 반대가 돼갖고 오히려 그 건조하던 지역에 폭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홍수도 발생할 수 있고 반대로 그 비가 많이 오던 서태평양은 어때? 가뭄이 발생할 수도 있고 가뭄이 일어날 수도 있고 건조 기후하고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게 뭔데요? 건조할 때 뭐가 자주 발생할 수 있지? 산불이지. 자, 플러스 단계에 보시면요. 수온 약층의 깊이 그거하고 나는데 엘니뇨 발생하면 표층 해수의 흐름이 약해져서 동태평양, 서태평양 사이에 그 해수면 경사가 완만해지고 거기 보면 수온 약층이 시작되는 깊이가 미주시장 깊어진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수온 약층이 뭔지는 알아요? 동태평양의 그 수온 약층 넘겨보자.
엘니뇨는 뭐 어떻게 되는데? 뉴스에서 봤다고? 뉴스에서 들어본 거 같다고? 뉴스에서 뭐 할 때 들어보냐? 뉴스에서 엘니뇨로 만약에 시작을 했으면 엘니뇨 때문에 기상이변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 저건 0에서 30도 지역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니뇨가 크게 발생했을 때는 전 세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작은 톱니바퀴 하나가 잘못됐을 때 전체가 잘못되는 것처럼 자 대기여름의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뭐 적도 부분 서태평양 해역 뭐 지금까지 얘기했지 가뭄 산불 발생할 수 있고 적도 부분은 홍수 같은 게 나올 수 있다. 환경 변화 적도 부분뿐만 아니라 지구 곳곳에 여러 가지 기상 이변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런 것들이 되는 거고 다음 사막 가보자. 보통 사막 그럼 뭐야? 아무것도 거의 없는 거지. 어떤 지역이 많이 생긴다고? 건조한 지역이야. 고압대야, 저압대야. 선생님 뭐라 그랬죠? 고압대야 여기가. 위도로 얘기하면 어느 정도 되는 곳이에요. 위도 30도 부분이에요. 여기서 하강기류 발달하고 맑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기 때문에 위도 30도 부분에서 주로 발달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사막화는 뭐냐? 사막화를 정의해야 사막이 점점 넓어지는 거 얘기하지. 왜 넓어지는 거니? 첫 번째, 자연적인 원인도 있어. 자연적인 원인도 있고. 다음, 우리 인간 때문도 있어. 분명한 건. 첫 번째, 자연적인 원인. 대기 대순환의 변화 이런 것들, 강수량 감소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적인 건데, 이건 뭐 자연적인 거야. 근데 인간이 하는 건 뭐가 있어요? 다 과잉 방목, 벌목, 방목. 벌목이 뭔지 아니? 나무를 너무 많이 베고. 방목이 뭔지 아니? 가축을 너무 다 풀어놓고 키워갖고 다 뜯어먹고 그냥 황폐화 된다는 얘기. 무분별한 산림 파괴, 경작지 확대 이런 것들로 사막화가 지속될 수 있어. 189쪽 가보자. 사막화의 영향. 사막. 이름만 들어도 먹을 거 없을 것 같지. 생물이 살기 어려운 환경이지. 그래서 거주지 감소, 생물 다양성이 감소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농경지. 사막에다 뭐 심는다고 뭐 자라지 않습니다. 흙 자체가 양분이 없어요. 그래서 식량 부족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고, 물이 그쪽은 사막화되면 건조해지기 때문에 물 부족 현상도 일으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마스크, 미세먼지 이런 거의 주 원인은 황사라고 볼 수 있어요. 황사는 모래바람이에요, 사실은. 사막이 많은 모래바람 더 나올 수 있고. 다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뭐 뻔하지. 뭐 어떻게 하라는 거 같아? 잘 하라는 거 있지? 훼손을 막자. 자연 훼손을 막자. 인공 조림을 시행한다. 인공 조림이라는 얘기는 사막화가 되는 지역의 일부로라도 결국 뭐야 거기다 여러 가지 좀 심어보자는 얘기고. 다음, 인공위성을 통해서 예측하고 감시해야 된다. 또 마지막 나오는 거 항상 그거지. 우리나라만 하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돼? 국제협약 같은 것들로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다음, 미래 지구환경 변화와 대처 방안 나는데요. 지구 계속 이상해질 것 같지 않니? 심해질 것 같지 않니? 그래서 아마도 이상기후 발생 강도, 빈도는 증가할 것 같아. 홍수, 가뭄 이런 것들이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될 수 있어요. 다음, 어종 변화도 있을 수 있어. 뭐 어떤 지역에서는 뭐가 잘 잡혔는데 새로 그 잘 잡히는 게 안 잡힐 수도 있고 새로운 어종 출현할 수도 있다. 뭐 어떻게 되냐? 아유 지겨워 죽겠어. 이거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니? 잘해야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아껴 써야 되니? 이런 쓰지 말아야 되지.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뭐 공원 습지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밑에 있는 거 해보자. 자, 첫 번째 엘니뇨 시기는
우리 기억하자. 엘니뇨는 무역풍에 뭐라 그랬지 선생님이? 야. 약화. 표충 수온이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 이렇게 했어요. 사막은 증발량이랑 강수량이랑 뭐가 더 많음? 증발이 더 많은 거지. 그래서 많은 위도는 몇 도 지역 기억하자 그랬니? 30도 지역이 아까 그 대기 대수라 여기 그림 아직 있죠? 거기에서 그쪽에 무슨 기류가 발달해요? 하강 기류 고압대야. 이건 기억하세요. 네, 다음 넘겨볼까요? 넘겨보면 자 탐구 분석에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기후 변화로 나타나는 생태계와 지구의 미래 시나리오 구성하기라고 나오는데요. 그거는 그냥 일단 감축 노력 없이 했을 때 어떻게 되냐, 아니면 노력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라는 걸 시뮬레이션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시뮬레이션 해봤을 때 예상에서 나타낸 거다고 한번 볼까요? 시나리오 A 감축 노력 없이 계속 썼을 때의 특징이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계속 늘어나고 지구 지표면 기온 변화 어때? 계속 늘어나지. 근데 이제 전 세계가 잘 노력했을 때가 B야. 시뮬레이션 B. 우리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 그래서 온실기체 감축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성공하면 B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거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거 봤어요? 배출량도 낮아지고, 그 다음에 온도도 점점 뭐 느리긴 하지만 2100년쯤에는 그렇게 된다. 너 몇 살이니? 너 18이냐? 17이냐? 8이냐? 17이야? 그러면은 25년이니까 2100년까지 살 수 있니? 너는? 할 수도 있겠네. 대충 살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때 그 뭐 노력해갖고 되면 뭐해. 갈대 다 됐는데. 자, 그래서 야, 오늘도 해보자. 그거 하고 191까지 시간 딱 그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191쪽 일단 해봐요. 거기 이게 제일 중요해. 엘니뇨.